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조선시대 강의를 하다 말았죠? 네. 기억나십니까? 네. 자,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책상에 있는 것들을 다 덮어놓고 머리로만 하겠습니다. 머리로만 하시죠? 저를 보세요. 머릿속으로 정리해서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머릿속에 1392년 태조 이성계가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거 뭐 삼척동자도 알죠? 여러분 집에 있는 꼬맹이들 알 거예요 아마도. 그죠? 그리고 1910년 나라가 망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그 조선이라는 나라를 시간축에서 시간 X축이라고 이렇게 쫙 빨래처럼 널어놓고 반으로 딱 접는다면 1592년에서 접힌다고 그랬죠? 1592년이 뭐라고 그랬어요? 임진왜란을 그랬습니다. 그래서 외란 이전을 뭐라고? 조선 전기. 외란 이후를 뭐라고? 조선 후기. 이런 식으로 역사를 하면 되게 쉬워집니다. 알겠죠? 우리가 이렇게 선 개념으로 임진왜란 이전을 조선 전기, 임진왜란 이후를 조선 후기 이렇게 했잖아요. 엄마들이 잘 아는 개념으로 수납장으로 생각해보세요. 큰 그릇, 조선 전기라는 큰 그릇 속에 다시 여러 그릇을 포개 넣으려면 또 다른 작은 그릇 2개를 넣어야 된다. 하나는 조선 초기라는 그릇,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조선 중기라는 그릇. 초기는 몇 세기라고 그랬어요? 15세기. 중기는 몇 세기? 16세기. 초기 주인공은 누구였다? 훈구. 거봐, 벌써 까맣까맣 하면 안 돼요. 그죠? 훈구죠? 훈구죠? 훈구와 그 다음 지배 세력이 누구? 사림. 16세기 주인공인 사림과의 싸움을 뭐라고 했어요? 사화라고 했습니다. 다 정리되어 있죠?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사화는 4차례가 있었다. 맨 처음에 뭐? 모사화. 그 다음 뭐? 갑자사. 그 다음 뭐? 기묘사. 그 다음 뭐? 을사사. 머릿속에 체계적으로만 정리되어 있다면 그릇 꺼내듯이 체계적으로 꺼낼 수 있습니다. 큰 뚜껑 열고 작은 뚜껑들 또 열고 그 속에 또 조그만 뚜껑 열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여러 가지로 비유했습니다. 마치 컴퓨터 화면에 있는 폴더에 파일들을 집어넣듯이 공부를 하자. 아시겠죠? 아니면 수납장 정리하듯이 그릇에 러시아 인형처럼 포개 넣는 연습을 하자. 이렇게 질서를 세워놓으면 나중에 공부한 뒤에 끄집어내기 훨씬 좋아요. 아이들을 집에 있는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그런 식으로 체계화시키는 연습을 하는 게 되게 좋습니다. 학문이란 별거 아니에요. 학문이란 구분짓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게 학문입니다. 아시겠죠? 공부랑. 그래서 그런 훈련들을 좀 해보는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15세기 주인공 훈구, 16세기 주인공 사림 했었어요. 훈구는 15세기에 조선 세종, 세조 때 또 성종 때까지 조선은 문물 제도를 정비한, 그래서 부국강병을 중시하고 경학을 중시했어요? 사장을 중시했어요? 사장이죠, 사장. 이런 것들이 좀 어렵습니다. 추상적인 표현들. 그러니까 글을 짓고 쓰고 하는 걸 중시했죠. 경전을 외우는 게 뭐? 경학. 알겠어요? 글짓기 하는 게 논술을 하는 게 뭐? 사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종 때, 성종 때 이런 사람들은 되게 우리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 역사에서도 단군을 중시해, 기자를 중시해, 단군을 중시했다고 그랬어요. 그죠? 단군을 중시하더라. 그 훈구파를 결국 이제 훈구파한테 계속 당했던 살인들이 결국은 16세기 선조 때 정계에 완전히 정계를 장악합니다. 기억나시죠? 네. 외란 전이에요? 외란 후에요? 외란. 외란 이전에 벌써 살인들이 정계를 장악했다. 그래서 이 살인들은 다시 파벌을 이루고 패거리를 이루고 정치를 하더라. 무슨 정치? 붕당 정치. 책을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책을 봐버리면 앞으로 떠오르잖아요. 안 되더라도 혼자 해보는 능력을 길러야 돼요. 안 돼, 지금 떠오르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아, 내가 그 대목에서 답답하다, 뭔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집에 가서 공부를 더 하십시오. 책을 읽어보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피드백 해보는 과정이 되게 중요해요. 빠른 시간에 한 번씩 이렇게 공부한 것들을 훑어보는, 저도 자기 전에 못 믿겠지만 선사시대부터 대한민국까지 한번 이렇게 쫙 하다가 잡니다. 스캔을 한번 하고 갑니다. 근데 언제쯤 잠드냐면 삼국시대를 못 넘기고 잠들어요. 왠지 아세요? 되게 잠이 안 오는 것은 뭐 때문에?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잠이 안 옵니다. 근데 국사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정신이 집중돼가지고 바로 잠들어요. 그래서 어느 시대에 잠든지 사실 모를 정도로 집중력이 생겨요. 그럼 잠이 어떻게 될까요? 아주 푹 잡니다. 아주 푹 잡니다. 그러니까 자기 전에 다른 생각하지 말고 오늘 배웠던 것이라도
선생님 첫 시간에서 뭐였지? 맞아, 신호등 얘기했어. 자기 머리 깎은 얘기했어. 이렇게 한 번씩 쭉 들어오면 기억력도 향상되고 국사 공부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살인들은 붕당 정치를 했어요. 붕당 정치 개념들, 붕당은 하결에 따라서 뭉친다. 기억나시죠? 누구 제자냐? 누구 제자냐? 이황의 제자를 뭐라고? 무슨 학파? 무슨 학파라고 물어봤으면 무슨 학파라고 대답해야지. 영남학파. 그죠? 이황의 제자를 뭐라고요? 영남학파. 율곡 이의 제자를 뭐라고? 기호학파. 영남지방과 충청도 경기지방을 기호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나눠집니다. 다시 기호학파는 주리예요? 주기예요? 주기. 기호가 주기. 알겠죠? 영남이 이응이죠? 이응? 치사하게 합시다. 이응이니까 주이. 리를 한글로 쓰면 이라고 써. 이기론 할 때 이잖아요. 이가 영남학파예요. 알았어요? 네. 그렇게 그릇을 나눠 담아놔야 돼. 이게 헷갈려버리면 정리가 안 돼요. 오늘 공부해봐야 말짱 황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분들이 잘 돼 있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주리론 사람 누구라고? 이황. 주기론 사람 누구라고? 율곡이. 율곡이 주기 태계 이황 주리. 알겠죠? 다시 합니다. 주리가 동인이에요. 주기가 서인이에요. 그것도 헷갈리면 지도를 딱 그려놓고 영남지방이 동쪽이고 기호지방이 서쪽이다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실제로는 동인 서인 나누는 것은 그 당시 사대부 양반들이 서울지방에서 살았던 모습을 분포지역을 보니까 되게 서촌에 누가 많이 살고 서인들이 많이 살고 동쪽에 동인들이 많이 살아서 동인 서인 갈랐던 것이지만 그들의 뿌리를 그 붕당들의 뿌리를 보니까 학문적으로 학연, 시연, 알겠죠? 학문적 이념, 정치적 성향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르더라. 특히 이제 관직 놓고 쟁탈전 벌였다고 했습니다. 그때 중요했던 관직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이조 전랑을 놓고 싸웠다고 그랬죠. 최초로 이조 전랑직을 놓고 누가 싸웠어요? 김효원 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동인, 심의겸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서인. 알겠죠? 누군지 몰라도 좋아요. 누군지 몰라도 좋아요. 알았어요? 그래서 동인 서인 이조 전랑직을 놓고 싸웠다. 됐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동인 서인 갈라지는 과정을 봤습니다. 동인 서인 갈라졌었는데 이 동인 서인 갈라진 것들은 또 그 이전에 있었던 훈구 세력의 잔재를 청산하는 문제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인은 다시 뭘로 갈라졌죠? 남인과 북인으로 갈라졌죠.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갈라진 것은 정렬입 모반 사건 때문이라고 했어요. 알겠어요? 그 정렬입 모반 사건을 죄를 묻던 서인 정철이 나중에 세자책부 문제로 걸려들었다고 했죠. 동인한테. 그래서 이 정철을 죄를 세게 줄 것이냐 약하게 줄 것이냐 라는 문제를 놓고 세게 주자는 사람들이 북인, 약하게 주자는 사람들이 남인 이렇게 또 갈라졌습니다. 알았어요? 다시 동인이 뭘로 갈라졌다고요? 남인과 북인으로. 그 갈라지게 된 사건이 뭐 때문에? 예, 정렬입 모반 사건 이후 등장한 정철의 취재 문제로 정철의 죄를 세게 물을 것이냐. 그러니까 책에 따라서 참고서에 따라서 똑같은 내용인데 결국 이게 연관계가 있거든요. 정렬입 모반 사건이 먼저 일어났고 이 정렬입 동인 측에 있었던 정렬입을 누가 벌줬다고? 서인 정철이 아주 사정없이 다뤘습니다. 그래서 정렬입이 전라도 사람인데 이 전라도 차별이 그때 또 왕창 심화됐었다고 그랬죠. 정렬입 모반 사건 이후로. 그래서 이제 그 서인이었던 송강 정철이 나중에 광해군 세자책봉 문제를 놓고 건저의 사건이라는 걸 일으켰어요. 이때 정철이 잘못해서 투옥되고 벌을 받게 되는데 이 송강 정철을 세게 벌줄 것이냐 약하게 벌줄 것이냐 강경파와 몽건파로 나눴는데 강경파가 누구였다고? 북인. 몽건파가 누구였다고? 남인이었다. 이렇게 동서남북이 언제 다 갈라졌어요? 선조 때 이미 다 갈라졌습니다. 광해군이 왕이 오르기 전이니까 선조 때죠. 그래 안 그래요? 이렇게 동서남북이 다 갈라져 있었어요. 아시겠죠? 여기서부터 이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인조 반정 때까지 한 걸로 기억나요? 네. 거기까지 연결시켜 가면서 어차피 정리를 해야 되니까 천천히 하겠어요. 아마도 이 부분이 조선시대 핵심일 겁니다. 정치가 이렇게 붕당 정치로 끌고 가거든요.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이해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남편과 싸워서 대화가 안 되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니까 지금 이 판에
완전히 잘 정리해놓고 나중에 완전 마스터해서 조지세요 가서 이거 아냐? 그러면 나서 건저희 사건이 뭔지 이렇게 물어보세요. 알겠죠? 네. 시작했어요? 네. 보입니까? 뒤에 보여요? 자, 칠판이 좀 크다면 한 판에 쫙 정리해보면 좋은데 칠판이 좀 작은 관계로 나눠서 쓸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십시오. 자, 우리는 선조 때 이미 선조 임금 때 동인과 서인이 갈라졌다고 했습니다. 이 뚜껑을 열면은 더 자세한 것들이 나오지만 이미 다 했기 때문에 이렇게 놔도 되겠죠? 네. 동인서이 갈라져 여기 다 있잖아요. 이 갈라진 이유가 뭐냐? 그 이전에 있었던 홍구 세력을 척결하기 위한 것 때문에 갈라지기도 했고 또 하나는 뭐라고? 학문적 이념 차이 때문이다. 학연 때문이다. 지연 때문이다. 그죠? 여러 이유 때문에 갈라졌다. 또 이조 전랑을 놓고 자리 다툼 때문이기도 했다. 이렇게 붕당경적 원인을 말씀드렸습니다. 다 정리된 거니까 간략히 하자고요. 그 다음에 동인이 나중에 갈라진 것은 역시 선조 때 남인과 북인으로 갈라졌다. 남인과 북인으로. 그래서 남인이 온건파, 북인이 강경파였어요. 자, 여러분, 동인은 태계 이황 선생님의 제자라고 했는데 그 태계 이황 선생님의 직계 제자들이 주로 남인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이황의 학문을 이어받은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북인은 뭐냐면 남명 누군가 한 사람은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남명 조식의 제자들, 조식. 알겠죠? 조식의 제자들. 그래서 되게 이렇게 보세요. 공인들은 우리가 해봐. 주리론이고 이쪽은 뭐라고요? 주기론이고 애시당초 이걸 나눌 때 주리론은 도덕적인 원리 문제, 정신 문제. 그죠? 주기론은 경험적인 현실 세계, 물질 세계, 국방력을 강화하자, 나라를 잘 세게 만들자, 백성들을 잘 살게 만들자, 뭐예요? 주기론이죠. 그런데 주리론, 도덕적 원리 문제를 중시한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더 현실적 문제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북인이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지난 시간에 좀 자세히 설명했었죠. 왜 북인들이 현실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갖냐면 이 북인들은 광해군 때, 이 광해군이 아직 왕위에 오르기 전에 세자로 있을 때 임진왜란을 주도했다고 그랬잖아요. 전쟁이 터졌을 때. 그때 광해군을 도와서 뭐예요? 의병장을 많이 배출했던 사람들이다. 광해군과 함께 의병장에 참여해서 농민들과 손잡고 외적을 격퇴했죠. 그 농민과 손잡은 과정에서 어때요? 농민들의 실상을 목격해야 되죠. 얼마나 농민들이 못 사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농민들이 나라와 우리 민족의 장래와 알겠어요? 임금을 생각하는지 그런 것들을 깨닫고 어때? 현실적 개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이 매몰돼 버리면 안 돼요. 주리로는 도덕적 원리 문제밖에 몰라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더 그쪽으로 더 세게 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 아니야 우리가 궤도수정을 해야 돼, 잘못됐어라고, 알겠어요? 현실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이다. 알겠죠? 상대적으로 얘들에 비해서. 그래서 선조 때는 집권 세력이 누구였냐면 이들이 다수파였습니다. 동인이. 그죠? 그리고 광해군이 왕이 되자 바로 이 북인들이 다수당이 됐었다. 그래서 이 북인들은 아주 여러 가지 훌륭한 정치를 많이 했습니다. 역사는 항상 승자의 역사라고 그랬어요. 패자는 할 말이 없습니다. 광해군이 결국 왕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되기는 했으나 왕자리에서 쫓겨났죠. 패주가 됐죠, 패주. 그래서 광해군의 역사가 제대로 평가되거나 제대로 기록되지 못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세월이 한참 흐르고 나니까 이제 와서 우리는 광해군을 재평가했습니다. 세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세조는 왕위를 찬탈하고 어린 단종을 죽인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나쁜 놈이다라고 했었는데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군주로서 훌륭한 일을 많이 했다. 이런 재평가를 하잖아요. 광해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광해군도 이렇게 그 당시 조선시대가 적어놓은 조선왕조실록에서는 결국 광해군이 푸대접받지만 나중에 대한민국 역사가 되니까 그래도 실리적인 중립외교를 했었죠. 그
그래 안 그래요? 여러 가지 백성들을 위한 대동법을 처음 시행했죠. 이런 면에서 봤을 때 광해군 때 북인들이 제대로 정치를 했었다. 우리가 이제 광해라는 영화를 보면 이병헌밖에 생각 안 나죠. 이병헌 똥 누는 거밖에 생각 안 나죠. 메라틀.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사실 그 이상의 광해군이었습니다. 광해군이. 그래서 해보세요. 무슨 외교라고요? 중립외교. 이 중립외교는 누구랑 누구 사이예요? 명과 후금 사이의 중립외교였죠. 명과 후금 사이에. 그래서 중립외교 또는 실리추구 이렇게 됩니다. 실리를 추구하는. 그리고 특히 잊어먹지 말아야 될 것은 대동법을 처음으로 시행해서 농민들이 내는 특산물 부담을 줄여주고 양반 지주한테 세금을 더 물리도록 했다. 제가 표현하기를 우리들이 내는 주민세를 재벌한테 내도록 했다. 그래 안 그래? 국민들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아주 좋아하는 그런 정책을, 현실적인 개혁 정책을 많이 했던, 특히 북인 가운데 의병장 누구라고요? 박재우, 또 정문부 이런 사람 이외에도 그 유명한 우리 역사를 통틀어서 우리나라의 화타이자 우리나라의 히포크라테스인 누구라고요? 허준이 바로 북인에 속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이었으니 얼마나 의롭고 그죠? 실리를 추구했던 사람들이냐. 자, 그러나 광해군의 어머니를 죽인 행위 뭐라고요? 폐목. 죽이지 않았죠. 내쫓았죠. 폐선시켰죠. 그래서 폐목. 그리고 동생을 죽였죠. 동생. 살제. 영창대군. 그래서 이 폐륜적 행위, 도덕적, 윤리적으로 지탄받는 이 행위로 인해서 결국 광해군은 왕 위에서 쫓겨남을 당합니다. 정적 누구한테? 서인들에게. 서인들이 몰아냅니다. 광해군을. 그래서 이건 뭐라고요? 인조 단정이라고 했고, 그래서 인조는 자기 차례가 아닌데 왕이 됐어요. 우리가 임금들이 돌아가실 때 임금의 종묘에 제사를 지내기 위한 이름을 진다고 그걸 뭐라고 그랬죠? 종묘에 붙이는 이름이라고 해서 묘호라고 하죠. 묘호 뒤에는 주로 뭐가 붙나고요? 조나 종이 붙어요. 조는 주로 뭐냐? 건국자입니다. 건국자. 원래 건국자만 붙어야 돼. 태조 이렇게. 그런데 건국자의 버금가는 큰 사건을 해결한 사람들도 붙여줘요. 나라를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도 뭐 제2의 건국 이런 말 하잖아. 제2의 대한민국 건국 이딴 소리 하잖아요. 감히 건방지게. 지네들이 지입을 하는 거야. 뒤에 역사가들이 붙여주면 모르는데 지네들이 지정치고 있으면서 제2의 건국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 정도로 업적이 큰 임금들은 조자를 붙여. 인조도 뭐야? 아, 나쁜 광해군이 저질러 놓은 혼란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제2의 건국을 해서 이런 식으로 조를 붙여준 겁니다. 세조도 그렇죠? 그리고 인조도 마찬가지. 인조. 그래서 인조 반정으로 누가 권력을 잡았다고요? 서인들이 집권했어요. 보세요. 이제 다수파가 동인해서 여기 때는 광해군 때는 북인이었고, 선조 때는 동인이었고, 광해군 때는 북인이었고, 인조 때는 서인이 정권을 잡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서인이 정권을 잡았어요. 잘 보세요. 어차피 권력 다툼입니다. 권력 다툼은 곧 밥그릇 싸움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서인이 권력을 잡았어요. 그런데 그동안 한쪽에서 숨죽이고 있던 북인의 상대 세력이 누구예요? 남인이. 이 남인들이 있었어요. 남인이. 그래서 인조 이후 상당 기간 동안은 서인의 반대 세력이 누구라고? 남인이에요. 남인. 그래서 남인과 서인이 정치를 함께 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붕당 정치가 굉장히 잘 된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 들었죠? 서양 놈들이, 일본 놈들이, 중국에서 무사들이 칼을 들고 정치를 하던 중세시대, 우리는 선비들이 뭐 했다고요? 붓으로, 학문으로, 성리학으로 나라를 다스렸어요. 누가 더 선진국인가요? 우리가 더 훨씬 선진국이에요. 그리고 그 정치를 뭐에 바탕을 두고? 성리학에 바탕을 두고 성리학적 이론을 가지고 의논하면서 정당 정치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알겠죠? 근데 일본 놈들이 일제시대에 우리 역사를 왜곡하면서 어때요? 한국 놈들은, 조선 놈들은 4명, 5명만 모이면 당파를 이루고 지네끼리 서로 싸워 치고받고 싸운 놈들이 조선 놈들이 근성이 하면서 말이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래 국민성 안에 당파 근성이 있는 것처럼 이것 전체를 뭘로? 당파 싸움으로 매도했습니다. 그렇게 배운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아마도 여러분들 선생님들까지, 여러분들 가르치던 선생님들까지도 그렇게 배웠던 사람들이 태반일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가르친 선생님 중에 한 명인데 저는 안 그랬어요. 이제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됐거든. 그러니까 옛날식 사고로 가르칠 것이냐 아니면 식민지 사관을 탈식민지 사관의 그 역사 모델로 가르칠 것이냐를 놓고 고민했었는데 완전히 그 일제 식민지 사관을 깨는데 주력해서 가르쳤어요. 우리 때 특히 그런 게 강했거든요. 80년도 민주화가 진행된 이후에 학교 선생님들 했던 사람들이 우리 국학을 강조하는 그런 경향이 강해가지고 그런 면들을 했었는데 그 전부터 국사 선생님을 했던 사람들은 그런 걸 새로운 이론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어. 그냥 자기가 배운 대로 일제시대 이후로 이병도 계열의 역사학파들이 가져왔던 그런 실증주의 사관에 의해서 가르친 그런 것들을 답습해서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우리 그 분당정치의 장점을 배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조선놈들은 당파 싸움에 원래 인간성이 그래 이렇게 하면서 역전근성이라든지 우리 민족을 비하하는 그런 식민사관의 역사에 물든 선생님으로부터 배운 경우도 있을 겁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그래서 다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때는 붕당정치의 좋은 점이다 나쁜 점이다? 좋은 점이었어요. 그래서 붕당정치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붕당정치의 긍정적 측면이 계속 이어집니다. 한동안 이어져요. 알겠어요? 언제까지냐? 아예 딱 선을 그어버리세요. 숙종 때. 숙종 때 1680년 예, 그동안 남인들이 이제 이 사이에 우여곡절을 겪고 나서 숙종 때 남인들이 권력을 쥐었는데 그 남인들을 서인이 칩니다. 이것을 경신 환국이라고 해요. 이따 다시 하겠어요. 일단 지금 매듭을 하나 지어놓고 가려고 미리 왔습니다. 그래서 이 경신환국은 뭐냐? 서인이 누구를 치는 거야? 남인을 공격한 것이에요. 자, 이때 공격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알겠죠? 데모를 하다 보면 말이죠. 또 데모를 하는 장면을 보면은 하고 맞고 하는 것들이 적정선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위를 한다는 게 상대를 죽이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 안 그래? 내 의사표현을 하다가 화가 나서 좀 더 세지고 강도가 높아지고 그러다가 실수로 사건이나 사고가 터질 수는 있지만 진짜 우리 정경들을 죽이려고 농민들이나 노동자들이 덤벼들겠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떨 때 보면 그 도를 넘어설 때가 있어요. 제가 80년 5월 18일 광주에 있었는데 딱 그때 보니까 이건 데모를 막자는 게 아니라 애들 다 죽여버리자는 그런 태도로 덤벼드는 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이건 장난이 아니네. 애들 쳐 죽이는데 이건 데모 막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뭐예요? 전쟁이 되는 겁니다. 이제 내전이 일어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가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1680년 이전에는 서로 찌콩박콩 싸우고 저놈들이 나빠요 몰아냅시다 하면서도 다 죽이진 않았어요. 에이 그래도 몇 명쯤은 살려둬야지. 원래 정치라는 게 서로 파트너가 있어야지. 내가 이런 주장하면 여기에 대한 반대파가 있어야 정치가 이렇게 서로 견제하고 서로 어떻게 해요? 균형과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정치가 잘 되는 거 아니냐라고 서로 양해가 있었어요. 알겠죠? 근데 이 순간부터 이게 그래 중요해요. 이게 그래 중요한 게 경신왕국 때부터는 장난이 아니야. 삼족을 멸해라, 구족을 멸해라, 사약을 내라 해가지고 상대 당파를 완전히 그냥 파냅니다. 이 정치판에서 우리 당만 있어야 돼 라고 상대 당파를 완전히 절멸시켜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붕당 정치가 나빠져서 일본분들이 말하는 그 나쁜 부분이 이때 나타나요. 이게 뭐냐? 당쟁의 폐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언제부터라고요? 1680년. 제가 연대를 잘 말하지 않잖아요. 이게 중요해서 연대를 말하는 거야. 그 해가 무슨 년? 이름 속에 다 들어있어요. 뭐라고? 경신년에. 웬만한 건 다 이름이 다 들어있습니다. 경신년. 알겠죠? 그때 정치판이 완전히 국면이 확 뒤집어지는 황국이 일어났다 이거야. 그게 뭐라고요? 경신왕국이에요. 그러니까 1680년 경신왕국 이전에는 우리의 붕당 정치가 서로 다른 당파가 당을 나누고 서로 전하 아니 되옵니다 하면서 싸우더라도 어때? 좋은 면에서 싸웠다. 그리고 완전히 다 죽이진 않았다. 좋아, 이번에는 너네한테 양보 온다. 너네들이 권력을 잡아. 다음에는 우리가 기다리고 있을게. 우리도 대기 중이야.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어. 이런 상태로 기브 앤 테이크 이게 가능했었어요. 주고받기가 가능했습니다. 알겠죠?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말이야. 지금의 우리나라에서 전개되고 있는 새누리당과
또 무슨 당 있죠? 완전히 정신 상태를 썩어먹은 놈들이 있고 세자는 다 붙여가지고 알았어요. 완전히 구태의연한. 그러니까 옛날 조선시대만 또 못한 놈들이 새 누리, 새 정치 그러는데 하여간 어쨌든 간에 그렇게 얘네들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전개되고 있는 붕당, 그러니까 정당 정치보다도 훨씬 더 괜찮은 측면의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적어도 상대 파트너를 이해할 줄 알았어요. 알았어요? 상대 파트너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있었습니다. 알겠죠? 근데 지금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 게 없는 때 조선시대가 언제부터라고? 1680년 경신왕국 이후부터예요. 알겠죠? 경신왕국 이후부터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시 올라가겠어요. 힘들지만 좀 참으셔야 돼요. 알겠죠? 왜냐하면 줄거리를 여기서 놓쳐버리면 그 뒤 다 놓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중을 잘 해보세요. 다시 갑니다. 인조 반정으로 서인이 집권했습니다. 이 서인들은 봐봐요. 항상 이 사람들은 대칭점에 서 있어요. 광해군 때 북인들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광해군이 해왔던 무슨 외교를 버리고? 중립외교를 버리고. 알겠죠? 중립외교를 버리고 명과 친해야 돼. 뭐예요? 친명. 후금을 배척해야 돼. 배금 정책을 썼어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이것의 반대가 친명 배금이야. 이건 뭐라고 그랬죠? 양다리 작전이죠? 우리는 괜히 약한 조선이 괜히 센 척하면서 약한 명나라를 편들고 센 후금한테 덤벼들다가 터지지 말고 양다리 작전. 후금을 치는 척하면서 안 치고 명을 돕는 척하면서 안 돕고 이래서 이놈이 때리려면 난 네 편이야. 이놈이 때리려면 난 네 편이야 하면서 약간 비겁하지만 두들겨 맞지는 말자라고 하는 그걸 버리고 뭐야? 곧 죽어도 우리는 중국의 아우야. 명나라가 지금 망하게 생겼는데 그 명나라 편을 들어야지 어떻게 오랑캐 후금 여진족 편을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친명 배금 하다가 뒤지게 맞았어요. 이것 때문에 일어난 게 정묘호란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이 자식들아. 너네들이 감히 우리 후금을 옛날 여진족쯤으로 알아? 뒤져볼래? 하면서 쳐들어왔어요. 이게 바로 뭐라고? 정묘호란. 딱 붙어보니까 이길 수 있어 없어? 안 됐습니다. 당했어요. 알았어 미안해 잘못했어 하고 형제관계를 우리가 형으로 성깃게 가지고 돌려보냅니다. 이게 무슨 호란이라고? 정묘호란. 정묘호란 때는 큰 전쟁이 터지지 않았어요. 알겠죠? 간신히 외교적으로 무마하고 형제지국의 관계를 맺고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큰 전쟁을 막았지만은 그 다음 문제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정묘호란 이후에 후금이라는 놈들이 1616년 나라를 세우더니 1636년 20년이 지난 뒤에 중국 명나라를 다 먹어버렸어요. 그죠? 명을 무너뜨리고 1636년 천하를 통일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국의 역대 왕조 있잖아. 진시황제가 세운 중국부터 우리가 쭉 봤잖아요. 그 역대 왕조 가운데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한 때가 바로 청나라 때. 알겠죠? 최대 판도를 구하면 청나라가. 그 청나라한테 사마귀가 수레한테 대드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선이 까불고 대들다가 뒤지게 맞은 게 정묘호란이고 아직 맞지는 않았지만 진짜 본격적으로 맞은 게 뭐예요? 이때예요. 청이 1636년에 뭘 요구했느냐? 우리가 이제 옛날 조선이 섬기던 명나라처럼 너네 큰 집이 됐으니 진짜 우리를 황제의 나라로 섬겨라. 이렇게 형제지국에서 뭘 요구해? 군신관계를 요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참을 수 있었다. 그냥 우리가 눈 찔끔 감고 형이라고까지는 불러줄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너네를 오랑캐 놈들이 세운 나라를 황제의 나라로 대우하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 라고 이 군신관계 요구에 저항해서 그죠? 끝까지 청과 싸우자라는 사람들은 전쟁을 주장하는 뭐야? 주전론이에요. 쉽죠? 이런 거 외워야 될까요? 이해해야 될까요? 이해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평화를 주장한다. 그럼 뭐야? 주화론이에요. 그러니까 주화론, 주화파, 주전론, 주전파 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 본질만 알면 되죠. 어떻게 이름 부르든지.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전론과 주화론이 나눠서 싸웁니다. 근데 이때는 되게 이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집권 세력 다수파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처럼 민주주의가 아니고 집권 세력들 내부에서 논쟁이 붙었잖아. 그럼 집권 세력 다수당의 이론에 따라 그 의견에 따라가겠죠. 다수당이 누구였다고?
서인이었어요. 강경파 서인이었어요. 이렇게 실리를 추구할 줄 모르던 서인이야. 그 서인 가운데서도 주전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송시열, 송중길, 그 유명한 송시열입니다. 송시열, 송중길, 이완, 임경업 이런 사람들이 주전파였어요. 또 유명한 윤집, 오달재, 홍익환 이 사람들을 사막사라고 그러죠. 사막사. 그래서 이들이 대세가 돼가지고 싸워서 이들이 다수파가 됐습니다. 이겼어요. 그래서 이제 뭘로 갑니까? 주전론이 이기면 뭘로 가겠어요? 전쟁. 그들은 펜대로 말로 전쟁을 해야 됩니다. 명분을 굽히면 안 됩니다.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의리를 줍니까? 라고 하지만 국민들은 그 순간 어떻게 돼요? 목숨을 버려야 됩니다. 목숨을 버려야 됩니다. 최종병기 활에서 봤잖아요. 그 모습이 나오는 거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청나라에 끌려가고 얼마나 많은 아내자들이 청해에 볼모로 끌려가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 지배층이 전쟁을 결정해버리는 순간 지배층은 끝까지 남아 싸웁니까? 다 튑니다. 전쟁 결정해놓고 이 순간 튀었잖아요. 그래 안 그래? 선조 임금도 보세요. 전쟁해놓고 자기는 먼저 튀어요. 그리고 나머지 뒷감당은 누가 해? 네? 사고는 남편이 치고 뒷감당은 부인이 하는 거랑 마찬가지. 집에서 그런 일들이 국민한테 맨날 떨어지는 거예요. 국민한테. 이 애꿎은 국민한테. 내가 볼 때는 역사를 통해서 보면 우리 국민이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얼마나 현명하고 지혜롭고 위대한지 모르는데 맨날 어려운 일 생기면 국민한테 손 벌리는 거예요. 너희들이 해결해. 지네들은 다 빼는 거예요. 알았어요? 말로는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러나 실제로 전쟁을 치는 것은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호란입니까? 먼저 무슨 호란? 정묘호란. 나중에 무슨 호란? 병자호란이 있어요. 임금이 정묘호란 때처럼 강화도로 도망가려다 못 도망갔죠? 임금은 늦게 출발해서 못 도망갔어요. 그리고 강화도로 2명이 도망갔죠? 왕자가 도망갔죠?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도망가다가 잡혔습니다. 청나라 놈들한테. 그래서 아이가 잡히니까 세자가 잡히고 왕자가 잡히니까 이제 임금이 항복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병자화란은 결국 청나라한테 어디에서요? 지금의 서울 송파 나루터 그걸 삼전도라고 그러죠? 삼전도에 굴욕을 당했어요. 9번 머리를 땅바닥에 찌면서 절하고 술을 황제한테 청태조한테 직접 따라 올리는 그런 굴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수 그 청나라가 됐죠. 임금. 두 왕자는 청나라에 끌려갔어요. 여기 지우겠습니다. 뒤에. 아까 그렇게 매듭을 하느라고 미리 갑을 해서 숙정해 왔었는데 이건 지우겠어요. 연결돼가고 있죠? 자, 그래서 삼전도 굴욕 이후에 소현세자하고 복림대군이 청나라에 인질로 끌려갔다 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은 청에 인질 생활을 하고 있었고, 자, 나중에 인조가 죽기 이전에 둘이 돌아왔는데 소현세자는 결국 왕위에 오르지 못했어요. 그죠? 소현세자는 청해에 가서 청나라 문물을 많이 받아들였어요. 아주 개방적인 사람이었나봐요. 자기가 지금 인질이라는 그런 한계에 봉착했지만 거기에 좌절하지 않고 친구도 사귀고, 그 당시 이제 청나라에 독일 그 신부 아담 샤리라는 사람이 와 있었는데 이 아담 샤리가 사귀면서 서양에서 가져온 여러 가지 문물들을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뭐 자명동도 가져오고 망원경, 천리경 이런 것도 막 가져오고 그래가지고 인질생활 끝내고 돌아가지고 아버지한테 그걸 꺼내놓고 자랑질 쳤습니다. 아버지, 나 청나라에 가봤더니 새로운 신문물을 많이 접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청나라가 그 오랑캐가 아니에요. 걔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발전했어요. 서양 애들의 문물이 소개돼가지고 그 청나라는 지금 변화의 물결을 타고 있습니다라고 아버지한테 개발세발 자랑질 쳤습니다. 그러다가 인조가 어땠어요? 경노했죠. 그래서 인조가 옆에 있는 벼루를 아들한테 던졌답니다. 그래서 벼루에 맞아서 즉사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즉사하지는 않았을 거야. 알겠죠? 근데 내가 볼 때는 아버지가 벼루를 던지는 상황이 벌어지면 아들은 벼루에 맞아서 물리적으로 타격을 입는 것보다는 심적 타격이 더 큽니다. 그래 안 그래? 진짜 아버지 나 죽이려고 그러니까 장난이 아니네. 이거 느낄 거 아니야. 벼루는 맞으면 죽잖아요. 그래 안 그래? 베개나 이런 거 던지면 어때? 에이 아버지 이러지 마 이럴 텐데 벼루를 던졌어요. 그래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어쨌든 죽었어요.
왜 죽은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독살 당했는지 꼴보기 싫으니까 저 새끼 없애버리라고 했는지 하여간 죽었습니다. 그래서 세자 위치에 있었지만 왕에 오르지 못하고 이 복림대군이 왕에 올랐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지극정성의 효성을 부렸죠. 청나라의 임질성하는 것조차도 늘 동편에 있는 어전을 향해서 늘 문안 인사. 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령 부장님들 교무실로 잠깐 모여주십시오. 별의별 소리가 다 섞이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나중에 뭐가 됐어요? 효종이 됐습니다. 아버지가 당하신 이 수모를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청에서 인질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그 수모를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청에 대한 원수각기를 맹세합니다. 그래서 효종 때 이 사람이 청을 정벌하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이게 바로 무슨 운동이에요? 북벌운동이 추진되죠. 그죠? 청을 정벌하기 위한 북벌운동. 그 효종을 열렬히 지지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전쟁을 주장했던 누구예요? 서인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서인과 효종이 합작품으로 북벌운동을 추진합니다. 잘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진정 그 당시에 조선이 청을 칠 만큼의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됐을까요? 안 됩니다. 알겠죠? 사실은 청이라는 가상의 적을 만들어 놓고 군대를 키운 다음에 야! 북한이 우리를 늘 쳐들어와 준비해야 돼 하면서 마구 쪼잖아요 애들을. 그러면서 어때? 국내를 탄압하는 용도로 써먹었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서인이 북벌운동을 추진한다고 뭘 만들었냐면 5개 군영을 만들었어. 5군영을. 그래서 어영청, 청청, 수호청, 금이영 이렇게 5군영을 만들고 이 5군영의 군사력을 누가 장악했어요? 서인이 군사권을 장악한 거야.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이것 때문에 나중에 정조 임금이 이걸 뺏어오느라고 수원에다가 장룡영을 만든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요 새끼들하고 맞짱 뜨기 위해서는 내 군대가 있어야 돼. 신하들이 군대를 다 가져가 버린 거야. 저희들이 원수를 갖겠습니다. 돌아가신 상황에 원수를 저희들이 갖겠습니다 하면서 군대를 켰어. 이 군대가 누구 수중에 있다고? 서인, 왕이 군대를 장악한 게 아니라 서인한테 넘어갔어요. 그리고 서인들이 군사력 있어, 정치력 있어, 딱 많은 지주야. 경제, 군사, 정치 다 장악한 거예요. 임금한테 허수아비 된 거야. 그리고 어때요? 나라를 지들 마음대로 말아먹었어요. 지금 재벌 새끼들처럼. 알겠죠? 알겠죠? 이런 상황이 전개된 거예요. 그래서 정조가 이걸 뒤집어 엎으려고 어때요? 군사권이 왕한테 있어야 돼라고 자기 군대를 빼서 수원에 따로 만든 게 장룡영이라니까요. 장룡 맨날 가니까 무예 훈련하고 그때 그죠? 그거입니다. 그거 우리가 훨씬 너네보다 센 정예 부대를 갖고 있어. 이거 보여주려고 그런 거야. 전초과를 누린 거예요. 보여주려고. 우리 군대가 훨씬 세. 내가 군대를 얼마나 강한 군대를 갖고 있는데 보여주면 임금이 질척가서 할 수가 없습니다. 보여주려고. 알겠어요? 이렇게 정치적 목적이 있었어요. 쉬었다 할까요? 네. 쉬었다 합시다.